안녕하세요. 피싱피플입니다. 이 시간에는 유동형 외수술 채비로 농어 낚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수술 채비는 원래 그 농어를 좀 많이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쪽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내년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6월부터 쭈꾸미 시즌이 시작돼서, 낚시를 하셨는데, 지금은 8월 말까지 금호이기 때문에, 서해안권에 있는 배들이, 참돔, 그 다음에 우럭, 광어, 그리고, 농어, 이렇게 낚시를 하다가, 9월이 되면 다시 또 쭈꾸미로 한 80% 정도 전향을 하니까, 그때까지, 거기서, 농어가 또 굉장히, 좀 중요한 어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유동형 외수술 채비로 농어 낚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 낚시 운용할 때 첫 번째는 중요한 것이 수심층이 바닥에서 1m 정도를 1m 이상을 항상 띄우셔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닥에서, 농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박박 기는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쪽을, 만약에 바닥 쪽을 공략을 하다 보면, 입질이 잘 와요. 바닥 쪽에는 놀래미, 우럭, 광어, 등등, 잡어들이, 농어를 출조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잡어기 때문에, 잡어들이 굉장히 입질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특히 놀래미 같은 경우는, 입이 좀 작아서, 생새우만 다 거느려 놓고, 또 잘 걸리지도 않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작년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부안 쪽에서 외수술 낚시를 해봤는데, 너무 바닥층을 노리다 보니까, 장대만 잔뜩 잡았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바닥층을 너무 공략하시지 마시고, 1m 이상을 띄우셔야 된다는 거, 거기에 좀 계속 입질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재미가 있다 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걸 못 잡아요.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농어 외수술 낚시는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광어나 우럭 같은 경우는 바닥 쪽을 노리니까 밑걸림이 많이 발생하지만, 이거는 띄었기 때문에 1m 이상을 띄었기 때문에 밑걸림이 거의 없으니까,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드랙을, 좀 많이 풀어놓으셔야 돼요. 다른 어종, 참돔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제가 출조했을 때는 약간 너무 여밭이어가지고 처음부터 굉장히 잠궈놓고, 굉장히 너무 많이 잠궈놓고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많이 풀어놔야 돼요. 굉장히,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거를 못 맞추면, 선장님이라든가 아니면은 총무님이라든가, 그런 분들한테 드랙을 맞춰달라고 하면은 굉장히 풀리게 맞춰드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드랙을 풀어놔야, 되지. 그렇지 않고, 좀 강하게 드랙을 조절을 해놨을 경우, 입이 약해서, 걸렸을 경우, 그게 터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입에서 세게 됐을 경우, 입에서 구멍이 생겨가지고, 바늘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쉽게 고기들이 털고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드랙을 좀 다른 어종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풀어놔가지고, 입질이 왔을 때 쭉 풀어나가게 그 정도로 많이 풀어놔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옆 조사님이 예를 들어서 대물을 걸었어요. 힘쓰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큰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옆 조사님이 큰 대물을 걸었을 때, 반드시 빨리 수거를 해줘야 돼요. 자기 거를, 양쪽에서 수거를 해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랙을 좀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큰 대물 같은 경우는 치고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옆으로 나가버리기 때문에 거기서 꼬이면 또 내가 걸었을 때 또 옆에서 또 안 해주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옆 조사님이, 대물을 걸어가지고 고기가 쏠 것 같다라고 느낌 딱 들면 반드시 감아서 서로, 좀 문제가 되지 않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이, 챔질 요령이에요. 참돔 같은 경우, 입질이 오면 조금 여유 있게 들어가면 줄을 먼저 감고, 대물 같은 경우는 2번, 감고 빡 치고 또 바로 연타로 2번 챔질을 해줘야 되는데, 이 어종 같은 경우는,
거의 자동으로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들어만 주면 돼요. 들어만. 챔질을 탁 하면 오히려, 빠질 수가 있어요. 오히려요. 입이 찢기 약해서. 그래서 그냥 들어만 주시면 자동으로 걸리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하게 챔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6번째, 그 다음에는요, 처음에 이제 드랙을 맞춰 놓으면, 마지막에 대머리, 낚시를 잘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조절을 하니까, 그게 관계가 없고요. 다음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처음에 맞춰 놓으면, 선장님이나 맞춰서 준다고 했을 경우 맞춰 놓으면, 마지막까지 그대로 그냥 계속 감고 있으면 돼요. 거기서 중간에 조절하면, 좀만 잠을 조절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걸려 터지기 때문에 처음에 접촉하신 분 같은 경우는 그냥 다시 만지지 말고 계속 그대로 감아서 하시고 좀 이제 숙달이 되면 좀 잠궈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로요. 이 농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금 예민한 어종이에요. 입지 예민하기보다도 어떤 소리나 그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수심이 깊을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상관이 없는데, 수심이 좀 얕은 곳, 10m 그 정도 이하일 경우 같은 경우 처음에 투척을 하실 때 그냥 펑 하고 던지지 마시고 약간 소리가 안 나게 부드럽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번째로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떠서 물지만 만약에 이제 바닥을 잘못해가지고 이제 바닥층 쪽까지 가가지고 밑걸림이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때 마찬가지로 너무 요란하게 해버리면 애들은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냥 빨리 줄 잡고 빨리 그냥 조용히 딱 끊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고기들이 도망가기 때문에 빨리 줄을 그냥 조용히 그냥 끊어내면 될 것 같아요. 꽉 잡고만 있어도 저절로 터지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조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 9번째로는, 이거는 생새우니까 대하를 끼우는 방법은, 지금 새우를 보시면 머리 부분에 뿔이 있는데, 뿔 쪽 한 중간 정도에 보시면 그냥 일반적인 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뿔 쪽 약간 밑에 보시면 뇌처럼 그렇게 된 게 시커멓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끼우면 안 돼요. 약간 그 전에 중간에 살짝만 뿔에다가 끼우면, 굉장히 새우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죽지가 않아요, 자리가. 그래서 좀 움직임이 그래도 좀 굉장히 있어 보니까, 좀 오래 살고 그렇게 좀, 끼울 때 새우를 끼우는 요령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이거 설명드린 거는 일반적으로 외수질 채비할 때도 똑같이 통용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이어서 채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전에 말씀드렸던 NS 다크호스 라이트 게임 굉장히 뻣뻣한데 전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끝부분이 거의 힘새가 없는 경질대예요. 경질대. 굉장히 저번에 사용했던 경질대 그대로, 그리고 원줄은 3호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도래는 해동 기준 3호, 핀도레 3호. 그리고 위쪽 매듭 같은 경우는 이쪽 매듭법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 묶어야 돼요. 여기서 위에서 터져버리면 안 되니까 항상 터지더라도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쪽에서 터져야 되니까, 그래서 위쪽을 굉장히 단단하게 묶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3호, 그리고 위에도 두 개를 일자 클립 두 개를 넣었어요. 위에서 터지지 않도록요. 두 개를 넣었고요. 그 다음에 구슬 두 개 사이에 마찬가지로 3호,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넣었어요. 밀리지 않도록요. 만약에 나중에 봉돌이 나갈 수 있도록 봉돌이 밑에 바닥에 걸렸을 때 밀리지 않도록 두 개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는 마커 아까 4호인데 얘는 힘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물리셔도 되고요. 그 밑에는 하나를 굉장히 단단하게 물렸어요. 이제 고기가 걸었을 때
빠지지 않도록 단단히 물렸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도래, 맨도래, 얘도 한 3호 정도. 그리고 목줄은 낚시 바늘이 지금 농업 바늘 20호예요. 그래서 목줄이 한 10호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그 기성품이니까 시중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봉돌. 지금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 외소지 채비지만 유동형 외소지 채비거든요. 입질이 왔을 때 굉장히 야간 입질을 다 받을 수가 있는 유동형 채비인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이 이 봉돌에 봉돌에서도 제일 밑부분이 만약에 이게 지금 그 봉돌이 걸리지 않도록 핀을 만들어서 끼웠는데, 이 핀이 물속에 들어갔을 경우 좀 유동을 하면서 토척을 하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면서 유인하는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얘도 마커도 유인하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가서 직접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옆에 분하고 확실하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좀 어떤 고기를 좀 유인하는 역할, 색깔이 있어가지고 눈에 잘 띄니까 얘를 먼저 보고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새우를 딱 물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일단은 이것도 그런 역할을 일단 크게는 못해도 색깔이 얘가 더 진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여기에 일자 클립 2파이짜리를 묶었는데 반절만 눌렀어요. 요거를 완전히 누르지 않고 반만 눌렀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봉돌이 바닥에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만 빠져나가면, 봉돌만 빠져나가면 다시 얘는 채비는 그대로 있거든요. 채비는요. 바쁜 그 선상 낚시에서 바쁠 때 채비는 항상 이 채비 자체 하나만 있으면 이게 경식주 30호니까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빠졌을 때 다시 얘만 끼우고 다시 이제 그 2파이짜리 클립을 끼운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절, 보시는 것처럼 반절만 눌러주시면 돼요. 반절만 꽉 눌러주시면 고기가 물었을 때 이 밑에가 이 봉돌이 힘 받을 일은 거의 없어요. 고기가 물었을 때 같은 경우는 힘 받는 거는 이쪽 말씀드린 대로 요렇게 힘이 받거든요. 그래서 힘 받는 거는 없는데,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봉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처음에 그 일자 클립이 있을 경우는 한번 당겨보세요. 당겨가지고 이게 안 빠진다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겨가지고 안 빠진다 하면 그냥 잘라내고 다시 이걸 끼워서 반절만 눌러서 반드시 봉돌이 빠져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이제 채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비는 지금 현재는 이제 그 기성품으로 그냥 만들어서 팔 예정인데, 혹시 채비 만드는 그 만드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또 현장에서 또 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촬영할 때는 하나만 만들어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또 만약에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또 현장에서 만들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비를 만들기 전에 채비 용품들, 채비 구성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심줄 30호, 굉장히 튼튼한 줄입니다. 그리고 더블 프레셔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쓰기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현장에서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바닷물에 굉장히 좀 약해서 녹이 슬어서 한번 갔다 올 때마다 갔다 올 대로 뿌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녹이 슬어가지고 뻑뻑해가지고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그 실내에서는 좋아요. 실내에서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이 플라이어 괜찮은데 그 녹이 슬지 않게 코팅이 되어 있는지 어쨌든 녹이 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조금 제했을 때 좀 힘이 좀 약해요. 그리고 좀 사용했는데 금방 날아가 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렇게 녹이 슬지 않는 것들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총알봉돌, 여기는 이제, 이건 40호, 20호인데, 물살 세기에 따라서요. 바꿔주시면 되고, 마커는 활동 기준 4호, 부력은 거의 뭐 없어요. 그리고, 빈도레 33호, 해동 기준, 그 다음에 맨도레, 얘도 한 3호 이하, 3호 이상, 3호나 4호나 5호나, 그 다음에, 일자 클립은 2파이짜리, 그리고 구슬은 5mm 구슬이요. 그리고, 두 개 봉돌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조금 유인도 해주고, 거기요. 그 연결 캡. 아까 좀 이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고기 유인을 하는데 좀 효과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본 결과로는요. 그래서 얘가 색깔이 밝기 때문에 와서 이걸 보고 왔다고 오고 새우를 무는 것 같아요. 그런 영역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구성품으로 바로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십줄은 75cm를 잘라요. 잘라가지고 위부터 마무리를 해줘 버려요. 일자 클립 2개를 넣어요. 2개를 넣고 바로 그냥 마무리를 해줘요. 2개를 넣은 이유는 위쪽이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2개를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실내 같은 경우는 요게 좀 짱짱해요. 그 다음에 5mm짜리 구슬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빈도레 다시 5mm 구슬, 그 다음에 아까 2파이짜리 클립을 3개를 미리 넣어줘 버려요. 주고, 그 다음에 마커 같은 구멍이 좀 넓은 데가 있고 짧은 데가 있는데, 넓은 데 쪽으로 해요. 마커 4호. 그리고 다시 일자 클립.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맨도레를 넣고 마무리를 해줘 버려요. 여기는 좀 강하게 해줘야 돼요. 강하게. 그리고 위쪽은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적당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 20cm, 한 뼘 정도 잡아서 눌러줘요. 2개 다. 이렇게 2개를 눌러주면 거의 끝났다고 보면, 여기 2개를 한 이유는 봉돌이 바닥에 걸렸을 때 밀리지 않게 단단하게 2개를 했고요. 이렇게 하시면 거기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이제 봉돌을 다시 목줄, 아까 경십줄 20호를 두 개를 넣어서, 위쪽을 2개를 넣어서 마무리를 먼저 해줘요. 그리고 연결 캡, 그 다음 봉돌, 그리고 여기서 좀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반드시 완전히 집어넣은 다음에 조금 보이게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절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풀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누를 때 반절만, 누르는 건 세게 눌러요. 그렇지만 이게 이 일자 클립의 반절만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밑걸림이 발생했을 때 반드시 빠져나갈 수 있게, 원줄이 합자로 3호니까 굉장히 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셔서 여기 달기만 하면 이게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채비 같은 경우는 농어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원투 낚시 같은 경우도 한번 촬영을 해보겠지만 굉장히 예민해요. 나중에 이제 감성돔 같은 경우 한번 원투 낚시를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바늘을 한 2호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봉돌이 멀리 원투를 했을 경우 봉돌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이 봉돌의 무게에 관계없이 물고기가 물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여기서 팔랑팔랑 물 저항 때문에 움직여 주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바늘도, 감성도 바늘 한 2호 정도로 해서 가볍게, 크릴을 끼우면 굉장히 잘 놀아요. 그래서 유인도 해주고, 이게 움직임을 굉장히 강화시켜주고, 나중에 한번 원투 낚시는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리모브 K1하고, 그 다음에 고프로를 가지고 이번에 직접 한번 딱 나가봤습니다. 나가봤는데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저도 이제 이번이 두 번째 출조였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출조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너무 걷다 보니까 잡어들 막 장대만 잔뜩 잡았고 농어를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1m 이상 띄워서 마음 편하게 그냥 낚시를 했어요. 밑걸림 별로 뭐 없이 낚시를 했는데 좀 얘가 조금 유인이 좀 잘 되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 또 좀 자무장님 또 여자분이 계셨는데, 관리자 분이 계셨는데 큰 거 걸었을 때 좀 잘 또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준 거 제가 다시 한번 더 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운 좋게 좀 대어를 낚았습니다. 이번에는 집에 좀 있다가 갑자기 출조를 하게 됐는데 좀 심심해서 제가 직접 한번 촬영을 했습니다. 고프로 하나 하고 리모브 K1 뭐 국산 회사에서 만든 장비를 가지고 2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굉장히 요게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말하자면 눈에 팍 띄어서 고기가 쭈루 나란히 있는데 저한테 좀 입질이 좀 잘 왔고 또 대물이 좀 걸려가지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촬영하신 분이 오지 않고 제가 직접 촬영해가지고 조금 화질이 좀 문제가 있더라도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이번에 좀 운이 좋아서 메다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95cm 정도 되는 농어를 걸었습니다. 그럼 영상을 한번 뜨겁게 시청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또 재미있는 채비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